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고전시죠. 안서우의 유언 12곡입니다. 안서우는 어떤 일로 인해서 무주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자, 무주는 요즘도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죠. 자연에 사는 선비의 속마음이라 했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무주, 운해에 잠긴 무주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곳에 살았던 안서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연에 사는 선비의 속마음, 안서우 유언 12곡 해설. 유학자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학문과 수양을 다짐했습니다. 주자의 무의고곡과 이의 고산고곡가가 그렇고 퇴계 이황의 도산 12곡이 그렇습니다. 자연에 머물지만 현실에 대한 미련을 담고 있는 안서우의 유언 12곡 해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연에 사는 선비도 현실의 삶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는 쉽지 않은 듯합니다. 탄핵을 받아 무주에서 생활하는 안서우의 마음을 담은 시조 유언 12곡은 은거지의 생활을 노래한 총 13수의 연시조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벼슬길을 포기하고 강호에서 삶을 살겠다는 태도를 밝히며 강호에 은둔하는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강호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현재 삶이 지난날의 배설살이보다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드러내지만 자연 속에 응가하는 삶이 귀먹고 눈먼 데다 벙어리 노릇까지 해야 하는 견딜 수 없는 심정임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가가 자연에 운둔하였지만 현실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강호에서의 삶의 모습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흥을 노래한 안서우의 유언 12곡 해설입니다. 자, 서장이 있습니다. 12곡인데 실제는 13수로 되어 있죠. 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접어야 남의 생각하니 나 쓰르면 남 슬고 남 좋으면 나 좋으니 모롬이 기소부렴을 물시어인하리라. 1장 문장을 하자 하니 인생식자 우환시요 공명을 배우려 하니 도약등천 불가급이로다. 이내 몸 쓸데없으니 성대농포 되오리라. 2장 청사는 무스일로 무지한 날 같으며 녹수는 어찌하여 무심한 날 같아뇨. 무지타 웃지 마라 요산요수 할까 하노라. 3장 홍진에 절교하고 백운으로 위유하여 녹수청산에 시름없이 늙어가니 이중에 무한지락을 헌사할까 하노라. 4장 경전하여 조석하고 조수하여 반찬하며 장료의 하겸하고 심산에 채초하니 내 생에 이뿐이라 뉘라서 다시 알리. 내 생에 단박하니 그 뉘라서 찾아오리. 이보실자 청풍이요 대오음자 명월이라. 이내 몸 한가하니 주인 될까 하노라. 6장 인간의 벗 있단 말과 나는 알기 슬리해라. 무례의 벗 없단 말과 나는 알기 즐거워해라. 슬거나 즐겁거나 내 분인가 하노라. 7장 영산의 백운기 하니
나는 봄에 즐거워해라. 강중 백구비 하니 나는 봄에 반가워해라. 즐기며 반가워하거니 내 벗인가 하노라. 8장 유정코 무심할 손 아마도 풍진붕우 무심코 유정할 손 아마도 강호 구로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은가 하노라. 9장 도평택 기관거할 제와 태부 거래기 할제 호연 행색을 귀 리안이 불어하리 알고도 부지지하니 나도 몰라 하노라. 10장 내 마음 정한 후니 위빈이사 거짓말이 내 몸을 자전치 못하니 위치니굴 이 옳은 말이 이제나 양극전성하니 돌아갈까 하노라. 11장 인간 풍우 다하니 무스일 머무느뇨 무례에 연하 족하니 무스일 아니가리 이제는 가려 정하니 일흥겨워 하노라. 12장 먹거든 머지 마나 멀거든 먹지 마나 먹고 멀고 먹거든 말이나 하련만은 입조차 벙어리 되니 말 못하여 하노라. 안서우 유원 12곡. 자, 이 작품에 영향을 준 도산 12곡 먼저 보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도산 12곡이 있는데요. 퇴계 이항의 시조죠. 자연과 함께하는 공부 이항 도산 12곡 해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강의도 있습니다. 자, 유언 12곡이지만 12수가 아니라 서장이 있어서 13수입니다. 자, 서장입니다. 내 마음 접어야 남의 생각하니 접어야나 남아 바꾸어야 또는 비워야 내 마음을 바꾸어야 남을 생각할 수 있다. 관련 성어는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이죠. 내 마음을 바꾸어 남의 입장을 생각하니 나 싫으면 남 싫고 남 좋으면 나 좋으니 자, 내가 싫으면 남도 싫고 남이 좋으면 나도 좋다. 평범하죠. 모롬이 기소불염을 물시의인하리라. 기소불염은 내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자, 기소불염을 물시의인하라는 내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결국은 이 종장은 모름지기 내 싫어하는 것 남에게 시키지 않으리라. 자, 남을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죠. 자, 1장입니다. 문장을 하자 하니 인생식자 우한시요. 문장은 아마 글자 공부죠. 글자 공부를 하려 하니 인생식자 우한시는 사람이 글자를 알면서 근심이 시작된다. 이런 말입니다. 학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드러납니다. 변방의 벼슬을 하던 안서우는 세금 관련 일로 탄핵받아 벼슬을 단념했습니다. 그리고 무주에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문장을 배우고자 하니 사람살이 글자를 아는 것이 근심의 시작이요. 공명을 배우려 하니 도약등천 불가급이로다. 공명은 공자 맹자의 학문이죠. 도약등천 불가급은 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미치기 어렵다. 도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공명을 배우려 하니 도를 터득하는 것은 하늘을 오르는 것만큼 어렵구나. 이내 몸 쓸데없으니 성대농포 되오리라. 이내 몸 쓸데없으니는 아마 내 몸이 쓸데없으니 그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은둔하는 처지죠. 뱃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다. 그죠? 세금 관련 문제로 탄핵받았잖아요. 성대농포는 태평성대의 농포, 농사를 짓는다. 태평성대에 농사를 짓는다. 강호에서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이죠. 강호 생활을 다짐했고요. 자, 이내 몸 쓸데없으니 태평성대에 농사를 지으리라. 출사, 벼슬길을 나아가는 것에 대한 체념과 성대 농포의 다짐입니다. 2장입니다.
청사는 무스일로 무지한 날 같으며. 자, 청사는 자연이죠.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이런 표현법을 대유법이라 합니다. 무지한 날 같으며, 청사는 알지 못하는 내 같다. 청산과 내가 닮았다는 뜻이죠. 청사는 무슨 일로 무지한 나 같으며, 녹수는 어찌하여 무심한 날 같으뇨. 녹수는 또로 자연이죠. 청산 녹수는 우리 시조에도 많이 나오죠. 자, 녹수는 어찌하여 무심한은 초연한 날 같으뇨. 그 청산과 녹수처럼 무지하고 초연하다 이런 뜻이죠. 초장과 중장은 대꾸 형식으로 청산 녹수와 동일시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수는 어찌하여 무심한 초연한 날 같으뇨. 무지타 웃지 마라 요산요수 할까 하노라. 무지타 청산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죠. 그 알지 못한다고 비웃지 마라. 자, 요산요수는 지혜로운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무지하다 비웃지 마라 산과 물을 좋아할까 하노라. 자, 자연과 동화되며 요산요수하는 삶의 선택입니다. 자, 3장입니다. 홍진에 절교하고 백운으로 위우하여. 홍진은 세상이죠. 세속적인 삶이고요. 여기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그죠? 그 세속과 절교하고 인연을 끊고, 백운은 자연이죠. 흰 구름이니까 긍정적 대상이 자연이고요. 백운으로 위우하여 벗을 삼아. 자, 요 홍진에 절교하고 백운으로 위우하여는 대꾸법이죠. 대꾸법은 비슷한 구절의 반복으로 강조하고 또 운율감을 살립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세속의 삶이 아니라 백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세상과 인연 끊고 흰 구름을 벗으로 삼아. 녹수청산에 시름없이 늙어가니. 녹수청산은 푸른 물과 푸른 산이잖아요. 푸른 물, 푸른 산과, 즉 결국은 이건 녹수와 청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긍정적 대상이죠. 자, 근심 없이 늙어가니. 자, 삶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녹수청산에 시름 없이 늙어가니. 이 중에 무한지락을 헌사할까 하노라. 이 중에 그 자연 속에서 무한지락은 끝없는 즐거움,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이죠. 헌사할까 하노라는 다른 사람이 시끄럽게 떠들까 하노라. 그 다른 사람이 알까 걱정이다 이런 뜻이죠. 이 중에 끝없는 즐거움을 야단스럽게 시끄럽게 떠들까봐 걱정하노라. 자, 자연에서 시름없이 늙어가며 느끼는 즐거움이고요. 4장입니다. 경전하여 조석하고 조수하여 반찬하니. 경전하여는 밭을 갈아죠. 밭을 갈아서 아침을 먹고, 조수하여는 낚시해서 반찬을 하며. 이것도 비슷한 구절이 반복된 대꾸법이죠. 자연은 자연생활, 그 밭을 가는 것하고 낚시하는 것은 삶의 수단이 되네요. 밭을 갈아 아침 저녁 먹고 낚시하여 반찬하며. 장료에 하겜하고 심산에 채초하니. 자, 장료는 허리에 낫을 차고, 장료에 하겜하고는 허리에 낫을 차고, 심산 깊은 산에 나무하니 채초하니. 자, 허리춤에 낫을 차고 깊은 산에 뗄나무하니. 내 생에 이뿐이라 뉘라서 다시 할래. 내 생에는 이뿐이다. 저 경전과 조수, 저 닭갈기와 낚시하고 또 채초, 나무하기 뿐이다. 뉘라서 다시 할리. 알아줄 사람이 없다. 그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속에 대한 미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내 생에는 이뿐이라 누가 다시 알아주리. 자, 밭 갈고 낚시하고 나무하며 사는 삶이고요. 5장입니다. 내 생에 단박하니 뉘라서 찾아오래. 자, 내 생애가 욕심이 없고 깨끗하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찾아올 사람이 없다. 자, 이 부분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에 욕심 없고 마음이 깨끗하니 그 누가 찾아오리. 이보실자 청풍이요 대오음자 명월이라. 요 대꾸법인데요. 이보실자는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청풍 맑은 바람이요 대오 음자는 나와 함께 대작하는 것은 명월이라. 그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죠. 청풍 명월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대구법이라고 이야기했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청풍이요 나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은 명월이라. 이내 몸 한가하니 주인 될까 하노라. 내가 바로 여유로우니 주인은 바로 청풍명월의 주인이 될까 하노라. 자연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 이런 뜻이죠. 그 자연과 함께 즐기리라. 이내 몸 여유로우니 자연의 주인이나 될까 하노라. 자, 자연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 6장입니다. 인간의 버릿단 말과 나는 알기 스리여라. 인간은 홍진이죠. 앞에 홍진 세소, 그 자연과 대조되는 공간이고, 인간의 벗이 없다 말가니까 는 서리법이죠. 나 알기 스리여라. 그러니까 나는 알기 싫다. 인간 세상을 알기 싫다. 자, 인간 세상에 벗이 있다는 말인가? 나는 알기 싫어라. 무례에 벗 없단 말과 나는 알기 즐거워라. 무례는 자연입니다. 앞에 인간과 대조되죠. 또 더 앞에는 홍진이 있었습니다. 나는 알기 즐거워라. 자연이 좋다는 뜻이죠. 세속적인 것은 싫고 자연은 좋다. 자연 속에 벗이 없다는 말인가? 나는 알기 즐거워라. 자, 싫거나 즐겁거나 내 본인가 하노라. 자, 이건 싫거나 즐겁거나 간에 내 스스로 만족한다. 안본지족의 자세고요. 자, 싫거나 즐겁거나 내 본수인가 하노라. 자, 자신의 생활에 대해 안본지족하는 태도입니다. 자, 7장입니다. 영산의 백운기 하니 나는 봄에 즐거워라. 영산은 산꼭대기죠. 자, 산꼭대기 흰 구름이 일어나니, 산꼭대기에 흰 구름이 일어나니, 이 흰 구름 내 친구입니다. 그죠? 그것을 보는 것이 즐겁다. 산꼭대기 흰 구름 일어나니 나는 보는 것이 즐거워라. 강중 백구비 하니 나는 봄에 반가워라. 강중에 백구 흰새가 날아오르니 이것도 나의 벗이죠. 자, 요건 바로 초장과 중장은 대꾸가 되죠. 나는 그것을 보는 것이 반갑다. 강 가운데 백구 날아오르니 나는 보는 것이 반가워라. 즐기며 반가워하거니 내 벗인가 하노라. 자, 백운과 백구가 반갑죠. 자, 인간에 대한 미련을 벗어나 자연과 동화된 삶이고요. 즐기고 반가워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자, 자연을 벗삼으며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8장입니다. 유정코 무심할 손 아마도 풍진붕의요. 유정코는 다정하고 무심하거나 초연하거나 풍진붕의는 인간 세상 친구가 그렇다는 뜻이죠. 정이 많고 무심한 인간 세상의 친구들. 무심코 유정할 손 아마도 강호구려. 자, 초연하고도 다정하구나. 강호구려는 강과 호수의 새들이죠. 자, 무심코 다정한 강과 호수의 갈매기와 백로.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은가 하노라. 작비금시는 어제가 그런 것이 오늘 옳게 됨. 작비, 어제 그런 것이 오늘 옳게 됨을 깨달은가 하노라. 자, 이제야 그러다고 생각한 자연이 옳음을 깨달았다. 자, 어제 그런 것이 오늘 옳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9장입니다. 도팽택 기관거 할제와 태부 거래기 할제. 자, 이거는 고사가 있는데요.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돌아갈 때, 태부는 가태부가 벼슬에 물러나기를 간청할 때, 자, 도연명이 팽택은 벼슬을 버리고 돌아갈 때, 가태부가 물러나러 간청할 때, 호연행색을 뉘안이 부러하리. 호연행색은 거침없이 넓고 큰 기계로 떠나는 모습을 누구나 부러워하더라. 자, 다 부러워하더라. 서리법이죠. 도연명과 태부의 넓고 큰 기계 뉘안이 부러워하리. 자, 알고도 부지지하니 나는 몰라 하노라. 이걸 다 벼슬에서 물러나는 도연명과 가태부가 참 대단한데 그것을 알고도 부지지하니
자, 알고도 벼슬을 그만둘 줄 모르니 벼슬을 벼르지 못하니 아직도 결국은 나도 어떻습니까? 나도 그걸 알지만 그렇지 못하니 세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알고도 그만둘 줄 모르니 나도 몰라 하노라. 자, 벼슬을 그만두지 못하는 마음. 여기서 자연에 살지만 그 세속적인 번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10장입니다. 내 마음 정한 후니 위빈 이사 거짓말이. 자, 내 마음을 정한 후지만 위빈 이사는 가난해서 벼슬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 내 마음을 정한 후니 가난해서 벼슬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내 몸을 자전치 못하니 위친 위굴리 옳은 말이 내 몸을 스스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못하니 위친 위굴은 부모를 위해 굽힌다는 말이 옳은 말이다. 그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내 몸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니 부모를 위하여 굽힌다는 것이 옳은 말이다. 자, 이제나 양극전성하니 돌아갈까 하노라. 이제나 양극전성하니 부모님을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니 돌아갈까 하노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간다는 뜻이죠. 이제나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러 돌아갈까 하노라.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벼슬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돌아가려는 다짐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갈등은 있죠. 11장입니다. 인간 풍우 다하니 무스일 머무느냐. 자, 인간 세상의 비바람 심하니 무슨 일로 머무느냐. 자, 인간 세상의 비바람 심하니 무슨 일로 머무느냐. 자, 서리법이고요. 무례의 연하 족하니 무슨 일 아니가리. 무례는 자연, 세상 밖의 연기와 안개가 있는 곳인데 아름다운 자연이죠. 여기에 만족하니 무슨 일로 아니가리. 자연에 돌아간다는 뜻이죠. 세상 밖에는 연하가 만족스러우니 무슨 일로 아니가리. 세상으로 간다. 인간은 안 간다. 이런 뜻이죠. 이제는 가려 정하니 이른개오 하노라. 이제는 가려고 결정하니 이른개오는 아주 흥겨워 하노라. 자, 이제는 가려고 결정하니 흥에 겨워 하노라. 자연에 파묻혀 사는 흥겨움이고요. 12장입니다. 먹거든 먹지 마라, 멀거든 먹지 마라. 관동필국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 귀가 먹었거든 눈이나 멀지 말고, 눈 멀었거든 귀나 먹지 말지. 그래, 귀도 먹고 다 했다는 거죠. 멀고 먹거든 말이나 하련만한. 자, 눈 멀고 귀 먹거든 말이나 하련만한. 입조차 벙어리 되니 말 못하여 하노라. 자,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입니다. 그죠? 입조차 벙어리 되니 말 못하며 사는구나. 그 세상 속 삶을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심정입니다. 세상 속세에 대한 어떤 미련이 담겨 있죠. 자, 갈래는 형식을 갖춘 정영시, 시조죠. 팽시조고요. 또 연시조입니다. 팽시조는 시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지킨 것이고, 연시조는 한 수가 아니고 여러 수로 되어 있죠. 제목은 유언 12곡이지만 전체 서장이 있어 13수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성격은 비판적이고 또 체념적이고 은일적입니다. 주제는 강호에서의 삶의 모습과 그 속에서 느끼는 감흥. 자, 세상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한탄입니다. 자, 특징은 변방의 벼슬을 하던 안서우가 세공 문제로 탄핵을 받아 무주에서 은거하면서 심애를 담은 13수의 연시조고요. 강호에 은둔하는 생활의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연 친화적인 삶을 말하면서도 벼슬에 대한 미련을 보여줍니다. 자연물을 소재로 한 단어와 대꾸적인 표현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 시상 전개 방식의 이해입니다. 1장은 성대농포에 대한 다짐은 2장에서 화자 자신을 청산녹수와 동일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농사 짓겠다고 하였으니까 당연히 자연과 동일시하겠죠.
자, 2장의 요산 요소하는 태도는 3장에서 녹수 청산에서 쉼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화되고 있다. 자, 4장에 묘사되고 있는 내 생애가 5장의 단박한이라는 표현가로 연결되어 화자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5장 화자의 버스로 제시되어 있는 청풍과 명월은 6장에서 인간의 버스로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벗은 자연에 있는 벗과 대조되고 있죠. 따라서 자연에 있는 벗이라고 할 수 있는 청풍과 명월을 인간의 벗으로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6장의 절거외라에 내포되어 있는 화자의 태도는 7장에서 영산의 백운과 강중 백구를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고 있죠. 영산의 백운과 강주 백구를 대한 태도가 절거하고 있잖아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이고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구절의 의미 파악인데, 자, 기억은 슬거나 즐겁거나 내 본인과 하노라. 안본지족의 자세죠. 자신의 본지에 만족할 줄 아는 안본지족의 자세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재하는 대상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은 아니겠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아니고요. 사치하고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다짐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완성할 때 느낄 수 있는 이중적인 감정도 아니고요. 속세의 일을 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은 5번이고요. 자,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이런 걸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입니다. 작품 자체가 아니라 밖에서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 감상하라는 것이죠. 자, 보기는 유원 12곡의 작가 안서우는 변방의 벼슬 자리에 머물던 때에 전정을 변통하여 처리한 일로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후 입신에 대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울분을 지닌 채 강호에 은둔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마 좀 갈등도 많이 나타나죠. 이는 그의 은둔이 여의치 않은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는 출사를 단념하고 강호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향한 마음을 완전히 단념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작품에서 강호 밖의 타인을 지속적으로 의식하는 태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자, 1장에서 문장을 하고 공명을 배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통해 출사를 단념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자, 제1장에서 이내 몸 쓸데없나니 없사니, 제2장에서 무지타 웃지 마라 라고 한 것을 통해 현실에 대한 울분을 지닌 채 자연에 은둔하는 것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정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지요. 3장에서 홍진에 절교하고 백운으로 위유하는 것을 통해 강호에서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제4장에서 경전, 조수, 최초 등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강호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 자, 4장에서 니라서 다시 할리, 5장에서 그 니라서 찾아오리라고 강호박 타인을 의식하는 것을 통해 강호박 세상을 향한 마음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누르거나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을 하면 선생님 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원에만 다닌다고 해결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를 통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안서우의 유원 12곡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